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말복이 있었잖아요. 네. 몸보신 좀 하셨나요? 근데 이상하게 초복, 중복은 좀 잘 챙겨 먹게 되는데 말복은 좀 잘 안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말복 못 챙기긴 했는데 오늘 베스트 컷 사진 중에 네. 그 말복 관련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 네. 보면서 대리만족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 클릭 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장인 것 같은데 주차장 중간중간에 텐트가 있네요. 지난 일요일에 이제 강원도 이제 대관령의 한 휴게소 주차장인데요. 이게 거대한 이제 야영장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야영을 한다?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해발 800m가 넘으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뭐 더위 걱정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열대야를 피해서 간 건데요. 그 기후 관측 사상 이 대관령 여기에는 열대야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더 야영장 같은 모습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주차라고 그어놓은 하얀 선이 꼭 텐트 구획선 같네요. 예, 일반 유료 캠핑장 가면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캠핑을 많이 다녀보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이런 데서 캠핑을 한다는 거는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캠핑이라고 하면 산 아니면 뭐 바다, 네. 강 이런 데 가서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 휴게소인데 그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의 휴게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관령 마을 휴게소라고 쓰이는데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여기가 이제 휴게소니까 일단 물 같은 거는 쉽게 조달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휴게소니까 당연히 이렇게 먹고 이런 걸 살 수가 씻고 하는 것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씻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먹는 건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여기 아마 전기는 아마 보통 가면 이제 캠핑장 가면 한 50m, 25m 일선을 당겨다가 전기를 네. 쓰는데 여기는 그런 거는 좀 힘들겠죠. 네, 그건 그렇네요. 보통 이제 야영을 한다면 나무 그늘 아래 그리고 딱딱한 흙바닥 위에 있는 건데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있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예,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나무 그늘은 이제 보통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가니까 여기는 일단은 시원한 데니까 나무 그늘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스팔트는 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캠핑을 다녀보면 울퉁불퉁한 땅보다는 평평한 게 아까 말씀한 데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자니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잘하면 여기가 명소로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구 전체적으로 지난 7월이 지구 관측 사상 최고로 더운 달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유독 더웠던 이번 여름에 더위 때문에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쿤 사진인 것 같은데 얼음으로 된 그릇에 있는 과일을 먹고 있네요. 너무 귀여운데요? 예,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쿠아 플라넷인데요. 이날이 이제 말복이었습니다. 이제 말복을 맞아서 직원들이 저는 말복에 못 먹었는데 어쨌든 이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특식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릇이 얼음이고 그 안에 있는 과일 있고 딴 것도 뭐가 있나요? 여기 보면 과일은 그대로 있죠. 이제 과일, 포도, 키위, 다 비싼 것들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라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미꾸라지라든가 양미리, 어쨌든 말복이니까요. 그런 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몸보신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동물들도 이번 여름 참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이 라쿤들이 이제 쌍둥이에요. 이제 이번에 태어난 생애 첫 여름을 맞은 거죠. 근데 이런 동물들이 매년 여름 이렇게 더운지는 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버릇들면 안 되는데 매년 이거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사진 한번 또 가볼까요? 말복 사진입니다. 또. 네. 네, 이걸 보면서 저희가 좀 대리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말복을 맞아서 이제 삼계탕집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촬영팀도 눈에 띄네요. 이제 말복이 되면은 이제 저희도 이런 취재를 많이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16일 말복이죠. 한 삼계탕집 앞 풍경인데 이 삼계탕집이 엄청 유명한 집입니다. 또 여기가 그림이 되니까 이런 말복 때는 사진 기자들이나 영상 취재 기자들의 단골 촬영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말복하면 삼계탕 말고도 또 보신탕도 매년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올해도 좀 등장했나요? 예,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알겠는데 한번 볼까요, 먼저? 네.
네, 개들이 이렇게 철창 안에 갇혀 있네요. 그리고 개고기 노라고 쓰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여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니까 뭐 침묵 시위를 하고 있나요? 예, 이것도 뭐 이제 말복 사진입니다. 이제 지난 광진구 중곡동의 한 보신탕 음식점 앞에서 동물복지단체 회원들이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뭐 일종의 퍼포먼스인 건데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야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죠. 그렇죠. 이제 뭐 사진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퍼포먼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좋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하셔서 가장 이 중요하고 그림되는 거는 이 집회 맨 마지막에 합니다. 집회를 11시부터 한다. 네. 그럼 이제 11시부터 가서 바로 하지 않으시고 이제 끝날 때까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기자들이. 네. 그래서 가장 말미에 12시까지 한다면 12시 끝에 꼭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네. 어쨌든 뭐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뭐 주지 않는다면. 네. 이 말복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풍경들을 살펴봤는데요. 삼복 중에 맨 마지막 말복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더위도 제발 한풀 꺾였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바다 사진입니다. 시원합니다. 네,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 저 뒤에 배도 보이는데 네. 유독 눈에 띄는 게 여기 앞에 있는 이 돌고래들이네요. 예, 그림 같은 모습입니다. 예. 예, 그 제주도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그 제주대하고 이화여대 돌고래 연구팀이 제공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제주 앞바다에서 이 돌고래를 촬영한 모습이죠. 근데 뭐 돌고래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이렇게 찍은 건가요? 그렇죠. 뭐 근데 요즘에는 뭐 제주도에서 돌고래 보러 많이 가잖아요. 제주도에서 네. 특이한 건 아닌데 이 돌고래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네. 아, 조금 전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보이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숫자 2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돌고래 2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작은 걸 보니까 뭐 어미와 새끼인가요? 네네. 이제 그 한 3년 전이죠. 그 불법 포획돼서 그 돌고래쇼 공연에 이제 동원됐다가 그 제주 바다로 돌아간 이 돌고래들이 있어요. 그게 한 3년이 됐는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아, 네네, 맞아요. 그때 돌고래 불법 포획 사실을 해경이 적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돌고래 업체가 기소되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물수 판결을 받고 방류됐었죠. 그렇죠. 이 2번이 그때 같이 방류됐던 남방 큰 돌고래 춘삼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춘삼이라고 해서 좀 뭐 남자 같죠. 근데 여자 암컷입니다. 예. 네, 춘삼이 정말 정겨운 이름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춘삼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가 아니에요. 예, 그 춘삼이 옆에 있는 이 작은 돌고래가 이제 이 새끼 돌고래인데 그 이화여대 장수진 김미연 연구원이 서귀포시 뭐 대정읍 이 앞바다에서 이 춘삼이가 새끼 돌고래와 함께 헤엄쳐 다니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네. 이상하다 해서 그 지난 그 사진을 수천 장 막 계속 촬영을 했었겠죠. 그래서 네. 그 지난 사진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6월 17일까지 이 춘삼이가 홀로 다녔는데 지난달 20일부터 새끼 돌고래가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네. 이제 7월 20일, 21일, 8월 9일, 8월 11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새끼가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네요. 그럼 네네. 춘삼이가 낳은 새끼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돌고래가 그 포유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미 돌고래와 새끼는 이제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주 각별하다고 합니다. 유대 관계가. 그래서 이제 어미 돌고래는 출산 직후에 새끼를 수면 위로 밀어 올려서 이제 폐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돕고 이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들의 포획은 어떤지 이것도 궁금한데 좀 많이 사라졌나요? 예, 그 포획의 문제인데 그 남방 큰 돌고래는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해역에만 발견되는 국제 보호종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에 따르면 제도리 방류 이후로 그 제주에서 돌고래 포획이 사라졌는데 어민들 역시 이제 자발적으로 그물에 혼액된 돌고래들을 풀어주고 있어서 그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그 살아남을 확률이 커졌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남방 큰 돌고래 110여 마리가 그 제주 연안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뭐 좀 더 많은 개체가 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개체 수 역시 점차 앞으로 이렇게 환경이 좋아진다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한때 사람에게 잡혀서 고향 바다를 떠나서 돌고래 쇼에 동원됐던 한 생명이 이제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또 하나의 생명을 낳았습니다. 새끼 돌고래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고요. 끈기 있게 이들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 어린이 사진인 것 같은데 어떤 사진인지 궁금한데요. 인물이 아래 그 뒤에도 같이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아이 엄마가 이제 직접 찍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이 아이의 아빠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제러미 슐러인데 몇 살인가요? 네, 올해로 12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 어린이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 12살 어린 나이에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이제 대학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그 명문이죠. 코넬대. 정말 대단한데요. 이 뒤에 보이는 탑이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같이 해준 거예요. 맥구르 시계, 그 코넬대 유명한 그 맥구르 시계라고 합니다. 아니, 코넬대는 둘째치고 12살에 대학교에 들어갔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이제 이 대단한데요. 아이한테는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갓난아이 때부터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저도 애 둘을 키웠지만 저도 애 어릴 때는 남다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어쨌든 보고 있으면 어쩌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이때 이 아이가 생후 3개월 때부터 이제 문자하고 숫자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생후 15개월 때부터는 벌써 알파벳을 알고 이때 이제 뭐 파스타나 구름, 별 막 이런 걸 보면 막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숫자하고 글자로 이제 뭐 연결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글자와 숫자에 눈을 아주 빨리 뜬 거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 생후 18개월이 됐을 때 엄마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된 이메일을 좀 보여줬나 봐요. 우연히 봤겠죠. 또 보여주는 않겠죠. 근데 네. 얘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이제 글자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한글로 된 책을 읽고 저는 약간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데요. 근데 10살 때는 이제 미국 대학 뭐 입학 그 자격시험 있죠. SAT를 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수학, 물리, 화학 만점. 네.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너무 네, 대단해서. 대학 과목이 이제 뭐 선의수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최상위 점수를 받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정규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뭐 온라인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뭐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네.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봄에 코넬대에서 이제 입학 허가를 이제 받은 거죠. 예.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들어간 대학에서 전공은 뭘 하나요? 예, 전공이 너무 복잡해서 좀 봐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예, 그 전공으로는 이제 공학 물리학, 그다음에 이제 부전공으로는 수학을 공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밖에도 뭐 욕심이 많겠죠. 그렇죠. 뭐 말도 어려워. 역학과 그다음에 이제 공간 상대성 이론, 뭐 다변수 미적 분학, 와. 뭐 라틴어, 뭐 이런 수업을 다 들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뭐 이거 얘기하면서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예 어머니 해리 씨는 이제 서울대에서 천문학을 전공하시고 아, 네. 오스틴 텍사스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네. 좀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우리 아버지 앤디 씨는 코넬대에서 이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선배죠, 코넬대 선배. 네. 코넬대에 나온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 펄벅, 대지승 작가 펄벅이 코넬대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슈퍼맨 아시죠? 네. 크리스토퍼 리브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저기 코넬대 이 아이의 선배라고 하십니다. 네. 근데 뭐 많은 영재나 천재들이 그렇듯이 능력은 뛰어난데 이제 아직 어리니까 또 사회라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잘 풀어 나가는 게 이제 뭐 제 아들은 아니지만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선제로 유명세를 탔던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네, 되는 그렇죠.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예, 예. 있잖아요. 부디 제러미는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 난관들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특이한 사진이에요. 사진을 합성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진인가요? 예, 뭐 마치 보면 이렇게 저글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이제 의도적으로 제대로 잘 찍은 사진입니다. 예. 지금 뭐 리우 올림픽 장면입니다. 그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15일 그 남자 탁구 남자 탁구 단체 4강전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기인데 그 아주 파란을 일으켰죠. 정영식 선수가 중국 장지커 거기 세계 뭐 거의 1위인데 장지커에게 서브를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요 선수의 이 서브 넣는 모습을 이렇게 다중 촬영을 한 거예요. 다중 촬영이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걸 한 장에 여러 컷을 찍는 뭐 그렇죠, 그런 이제 의미인 거예요. 말 그대로 다중.
여러 가지 뭐 겹쳐서 하는 건데 그 셔터를 한번 열어서 한 컷을 하지 말고 연속 동작을 여러 개 찍어서 나중에 그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컷에서 이제 그래서 공이 여러 개 나눈 거죠. 그래서 던지는 순간부터 내려오는 순간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모습이 다중 촬영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네, 함께 다음 사진 살펴볼까요? 네, 마치 여러 명의 선수들이 한꺼번에 줄지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다중 촬영이라고 한다면 이게 단 2명의 선수인 거예요? 다중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명으로 보이는 건데 지금은 이게 뭐 많이 쓰이는 장면인데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연아 선수의 뭐 트리플 악셀 막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한 컷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회전 어디서 돌고 다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모습을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솔직히. 근데 동영상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를 쫙쫙쫙 해서 이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찍는데 이거는 뭐 꼭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찍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사진도 역시 다중 촬영이네요. 멀리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게 작년 10월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그 전국체전 여자 일반부 멀리뛰기 결승전인데요. 이제 인천의 정순옥 선수가 뭐 멀리뛰기 하는 모습을 8컷 그 다중 촬영을 한 겁니다.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멀리뛰기나 이런 거 자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스포츠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뭐 이런 데서 선수 이 다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뒤로 더 가야지만 더 멀리 뛸 수 있어. 예. 이거 자세히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뛰는 선수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사진을 찍어도 척척척척 하다 보면 보기에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컷으로 보게 되면 아 나의 동작에 어디가 문제점이 있구나. 여기를 고쳐야겠다. 뭐 도약의 문제인지 착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중간에 도움다지 할 때 발의 모양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는 카메라에서 이런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촬영을 하면 되는데 뭐 옛날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사진은 한 컷인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조작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거를 뭐 팔 부분을 만약에 저는 움직였다든가 이 사람을 여기로 옮겼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조작이고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웬만한 뭐 보도 사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촬영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기괴해 보일 수도 네, 있는데 머리가 예. 여러 개예요. 네, 뭐 이 사진은 뭐 작년 12월에 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그 2015년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뭐 랭킹 대회에서 그 박고은 선수가 스핀 연기하는 모습을 그 다중 촬영한 모습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뭐 그런 의도로 한번 찍어본 사진인 것 같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은 그냥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다중 촬영으로 보니까 굉장히 느낌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스포츠 사진은 특히 사진 기자가 직접 누르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계적인 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골대 뒤에서 골키퍼가 쫙 뛰는데 골이 들어가는 거, 골대가 전체가 나오고. 그 찰나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그 셔터를 누르는데 그 뒤에다가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 사진 기자가 그런 골대 뒤쪽에 서 있고 이러면은 그건 경기에 방해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때는 리모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네, 현장을 보여주는 단 한 컷의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진 기법으로 찍은 걸 보니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사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사진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사진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리우 올림픽이 막바지로 뭐 거의 막바지죠.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그 베스트 컷으로 그 탁구 다중 촬영 사진을 뽑았습니다. 스포츠가 순간의 선택입니다. 사진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금에서 은을 바뀌기도 하고 네. 순위가 바뀌기도 하죠. 근데 그 순간의 결정은 그 4년간 선수들이 연습한 그 땀으로 그 근육이 기억한 모습이 순간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진 기자도 그 순간을 딱 결정한다. 우리 이번 리우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베스트 컷으로 뽑았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